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요. 경비업 법령상 경비원 휴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휴대할 수 있는 장비에 해당하지 않는 걸 물어봤는데요. 먹금 들고 다니면 안 되죠. 여기에는요. 검도장에 있어야 될 건데. 자, 경적, 호루라기 같은 거죠. 단봉, 안전 방패까지는 됩니다. 근데 목금은 아니죠. 자, 휴대할 수 있는 장비에 보면 경, 그리고 단, 그리고 분사기가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방패, 경단, 분방 이렇게 됩니다. 이제 경적이 있어요. 이 경적은 이제 금속, 플라스틱은 호루라기를 말하는 거고, 단봉이 있죠. 플라스틱 재질이고요. 그러니까 분사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사기는 소지 허가를 받아야 돼요. 경찰서장 소지 허가 받습니다. 안전 방패가 있죠. 자, 그 밖에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아니하네요. 이게 공격적으로 제작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되죠. 답은 1번이었어요.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국가중요시설이 있는데, 이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 장관이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각급을 보면은요, 청와대랄지 국회의사당, 그리고 정부 중앙청사, 그리고 국방부 같은 아주 이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파괴되면 맞고요. 낙급의 경우에 대검찰청, 경찰청까지 줬는데 이게 틀렸네. 이게. 한국은행 본점은 2위로 올라가야 돼요. 각급이에요. 한국은행 본점은 각급이거든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낙급의 경우는 이제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 각 지역본부 있죠. 본점은 각급이고요. 지역본부는 다급으로 들어갑니다. 기타급 시설에서는 중앙부처장 또는 시도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도의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행정산업시설을 이제 기타급이라고 이렇게 한다. 가나다 기타급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여기에 이게 낙급의 경우는 있잖아요. 이게 낙급의 경우에는 일부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요. 만약 파괴가 되면. 자, 각급의 경우는 어떠냐? 이 광범위한 지역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 낙급의 경우에 이제 중앙행정기관의 부니까 여기에 이제 예를 들면 행정안전부, 국방부 뭐 이런 여기 행정안전부나 이런 곳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청 있죠. 대검찰청, 경찰청, 기상청 이런 곳들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은행들이고, 자, 각급을 보면은 국방부나 이쪽은 들어가겠죠. 그리고 한국은행 본점이 여기에 있죠. 원자력 발전소 이쪽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밑에 해설 볼까요? 이게 다급이 있죠. 가나 다로 나누는데 다급은 뭐냐면 제한된 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중앙행정기관 청사, 자, 그다음에 지부 있죠. 그다음에 한국은행 각 지역본부가 나왔던 이런 부분이고요. 이제 그리고 이게 이제 각 국 이 정도 돼요. 중앙부처장 시도의사가 처장하는 기타급이라고 하죠. 산업시설이고요. 여기까지 보면 되겠네. 자, 다음 문제 넘어가실까요? 자, 그럼 이어지는 내용으로 이제 국가중요시설 내용을 같이 보시도록 하죠.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뭐냐? 자, 국가중요시설이란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해서 정령 파괴되면 이제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나다 기타급으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공공기관으로서 청와대 같은데 이제 공항도 들어가고 항만도 들어가고 주요 산업시설도 이제 들어가요. 근데 이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요게 3지대 방호 개념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잘못됐네요. 이게 이제 그 어떤 개념이냐면은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이러죠. 여기에 탄약고가 있다. 이제 이게 이렇게 탄약고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군부대로 보면 이렇게 이제 부대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군 부대가 있다. 부대가 있고요. 이제 부대가 들어올 수 있는 여기에 이제 그 등고선 같은데 보면은 홀을 파고 이렇게 막아두는 곳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탄약고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서 매복을 한달지 이런 게 필요한데, 이제 이걸 일지대라고 그래. 일지대. 일지대를 경계지대 이렇게 말해요. 경계지대. 자, 그리고 군 부대로 들어갈 때 여기 이제 초소 근무를 하잖아요. 이제 이걸 이지대라고 그래요.
이지대 주방어지대 이렇게 말합니다. 주방어지대. 그러면 이게 이제 탄약고나 이쪽은 뭐냐면 지하화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이런 거를 삼지대라고 해요. 삼지대 핵심 방어지대 이렇게 말합니다. 핵심 방어지대.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문제로 와보면 좀 잘못됐죠. 이 경계지대가 일지대죠. 경계지대가 일지대 이렇게 되고, 주 방어지대가 이제 이지대, 그리고 얘가 삼지대 이렇게 돼야 돼요. 일지대 경계지대, 이지대 주 방어지대, 삼지대 핵심 방어지대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그다음에 국가 중요 시설은 중요도와 취약성을 고려해서 제한 지역, 제한 구역, 통제 구역 이렇게 나누져요. 이 제한 지역은 뭐 하는 곳이냐면 출입할 때 감시를 받는 지역이에요. 예를 들면 경찰서 주차장 이런 데고요. 제한 구역은요, 출입 안내를 받아야 돼요. 안내를 받지 않으면 안 돼요. 뭐 수사과나 이런 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 통제 구역의 경우에는요, 출입 금지입니다. 탄약고 같은 데예요. 이런 식. 제한 지역, 제한 구역, 통제 구역 이렇게 나눠지죠. 이걸 보호 구역이라고 그래요. 맞고요. 국가 중에서도 통합 방위 사태는요, 갑종 사태, 을종 사태, 병종 사태 이렇게 나눠져요. 통합 방위 사태가 이제 벌어지게 되면 갑을 병종 사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갑종 을종 사태가 이제 선포가 되면요, 군대 지역 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 통합 방위 사태는 비상 사태를 말하는 거야. 답은 2번이었네요.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국가 중요 시설 경비 분류 계속 이어집니다. 옳지 않은 건 뭐냐? 자, 각 급은 국가안전보장에 고도 영향을 끼치는 시설 맞습니다. 낙급의 경우에는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시설 맞고요. 다급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거 이렇게 맞아요. 그 다음에 기타급 이거가 틀렸죠. 기초자치단체장이 아니라 시도지사, 그다음에 중앙부처장 또는 시도지사라고 그래요. 이 시도지사 할 때 이 시는 뭐냐면 광역시, 특별시 광역시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광역자치단체장이겠죠. 광역자치단체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기초자치단체장은요, 시군구예요. 시군구.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거지. 여기서는 이제 도지사가 해야 되는 거니까 광역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타급이 될 수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장이 할 수는 없죠. 여기. 그리고 중앙부처장이나 시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 이렇게 나누는 거니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4번이네요. 다음 문제 보실까요? 다음 중 국가 중요 시설에 관련된 법이 법적 근거인데, 경비업법도 국가 중요 시설이 있어요. 특수경비업이 있죠. 청원경찰도요, 국가 중요시설 경비가 서요. 경찰관 직무집행, 경찰도 국가 중요시설 경비를 하게 됩니다. 이게 특수경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통합방위법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경호등이라는 문제 다 국가 중요 다 되네요. 정답은 4번이 되는데, 아무튼 5개 모두 근거가 됩니다.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 통합방위법,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 전부 다 국가 중요시설의 근거가 됩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국가 중요시설 경비 문제 이어집니다. 옳지 않은 건 뭐냐? 국가 중요시설은 국가 안전에 미치는 중요도에 따라 분류한다. 그렇고요. 그러니까 3지대 있었죠. 1지대가 뭐였어요? 경계지대 맞습니다. 경계지대. 매복을 하는 곳이고요. 2지대가 주방어지대. 이거는 이제 정문, 울타리를 말합니다. 3지대는 핵심 방어지대인데, 이거는 이제 지하화하거나 또는 이제 방탄벽을 쌓아놓거나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맞죠? 국가 중요 시설의 통합 방위 사태는 갑종, 을종, 병종인데 정종은 없습니다. 정종은 없어요. 갑을병만 있습니다. 갑을병 이렇게 3개만 있어요. 그다음에 국가 중요 시설은 공공기관 등 적에 의하여 점령 파괴되거나 기능마비 시에 국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면 국가 중요 시설이 되죠. 그죠? 고도 영향이면 가급, 중대한 영향이면 다급,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다급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영향에 따라서 구분한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정종은 없어요. 단계별에 따라서. 그 다음 넘어가실까요? 시설 경비와 관련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건 뭐냐?
자, 의료시설에서 응급실은요, 불특정 다수인이 많은 사람이 많이 왕래하잖아요. 그러니까 잠재적인 위험성이 높죠. 1차적인 경비 대책이 요구된다. 그렇죠. 자, 응급실은 경비가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응급실 앞에는 뭐 철저하게 많이 지키고 있고, 특히 뭐 감염병이랄지 이런 경우가 더 있기 때문에 그런 경비의 필요성은 더 증가하고 있죠. 자, 국가 중요 시설은 시설의 중요도, 취약성을 고려해서 감시 지역, 제한 구역, 통제구역 이게 아니죠. 이게 뭐였죠? 제한 지역이죠. 제한 지역 이렇게 돼요. 그럼 제한 지역은 뭐죠? 출입 감시. 제한 구역은 출입 안내. 제한 구역은 출입 금지 이렇게 되죠. 출입할 때 그러니까 감시만 해. 감시만. 제한 구역. 이제 안내를 받아서 가야 돼. 제한 구역. 통제 구역은 출입이 안 되는 거야. 군부대에 보면 있잖아요. 군부대 내에는 다 안내를 받아야 돼요. 혼자 가면 안 돼요. 이 제한 구역이겠죠. 군부대 앞에 이제 그 논이나 또 밭이나 올 때 감시당해요. 이제 제한 지역이에요. 탄약권은 어때요? 통제 구역이겠죠. 자, 미국은 금융시설의 강도 등 외부 침입을 예방 대응하기 위해서 은행보호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맞고요. 의료시설은 지속적으로 수용되는 환자, 방문객 등의 출입을 관리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후 통제보다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죠? 한번 뭐 이렇게 위험에 빠지게 되면 구제가 안 되니까 아무튼 사전 예방이 필요한 게 병원이다.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경비업 법령상은요, 국가중요시설 문제 이어집니다. 시설주 관리 책임자 무기 관리 수칙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건 뭐냐? 자, 관할 경찰 관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기의 관리 실태를 매월 파악해서 다음 달 3일까지 서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관할 관서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지금 관리 책임자가 있다는 거죠. 국가중요시설의 관리 책임자는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파악을 해서 다음 달 3일까지 경찰서장에게 알려줘야 돼요. 이렇게. 대여받은 무기를 빼앗기거나 대여받은 무기가 분실, 도난, 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서장에게 지체 없이 또 알려줘야 돼요. 이게 무기가. 국가중요시설에는요, 특수경비원이나 청원경찰이 무기를 휴대할 수 있거든. 그럼 대여받아서 무기를 휴대하는데 분실이 있다. 그러면 지체 없이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 실태를 매월 파악을 해서 다음 달 3일까지 보고를 하라는 거고, 대여받은 무기를 빼앗기거나 대여받은 무기가 분실, 도난, 훼손된 때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전액 배상을 해야 돼요. 다만 전시사변, 천재지변, 이게 불가항력은요, 지방경찰청장의 권이 중요해요. 이게 두 개 바꿔치기 할 수 있어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서 전액 배상하고 지방경찰청장의 불가항력을 인정할 때는 여기다 이렇게 되죠. 이제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보관하는 경우에요. 여기는 이제 이게 매월이 아니죠. 여기 매달이 아니라 매주. 이래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자체 계획 이 손질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돼요. 무기 손질. 무기는 손질을 하는데 매주 1회 이상. 답은 4번입니다. 요거는요, 2차 과목인 경비업법에서 아주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융합보관이라는 게 있어요. 융합보관에 옳지 않은 건 물어봤는데, 융합보관. 보면, 융합보관은 뭐냐면, 물리적 보안 요소하고 정보 보안 요소가 통합된 개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융합에 따른 두 개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보안이라는 게 이제 뭐 파괴나 또는 이제 이런 걸 막는 거고, 그래서 정보도 빼나가지 않도록 이런 거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해당하고, 그다음에 융합 보안은 출입 통제, 접근 감시, 잠금 장치 등을 통하여 보안 효율성을 높이는 거다. 이제 이거는 뭐 전형적인 거죠. 이제 여기에 보면 상호 연계가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융합 보안이라는 것은 물리적 보안과 물리적 보안, 정보 보안 이 두 가지를 합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각종 내외의 정보 침입 외에도 이렇게 출입 통제 장치, 감시, 불법 침입자, 정보인식 시스템 등 상호 연계해서
보안 효율성을 높이는 활동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기존은 물리적 보안에서 더 나아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출입 통제, 접근 통제, 감시 장치, 이거는 뭐냐면 이게 이거죠. 기존은 이렇게 물리적 보안이죠. 정보 보안과 상호 연계된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거예요. 정보 보안까지. 보안은 이제 자동차 등 산업과 결합돼서 새로운 서비스, 이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출입만 통제하고 접근 감시하고 잠금 장치만 하는 거는 기존은 물리적 보안이고, 여기에 정보 보안을 플러스하는 거예요. 보시면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보안 요소를 상호 연계해서 이렇게 같이 효과성을 높이는 거고, 보안이 조선, 자동차 등 기타 산업과 결합해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 안전성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자동차 내에도 이제 보안 시스템이 있잖아요. 누가 이제 열려고 하면은 이제 그 소리가 난달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요.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융합 보안입니다. 물리적 보안에 정보 보안이 같이 들어가 있는, 자동차 안에도 이제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이런 식이죠. 과거에 출입 통제만 하는 것은 바로 기존 물리적 보안에 해당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유의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실까요? 융합 보안에 대해서 옳은 건 뭐냐 있어요. 물리적 보안 요소와 정보 보안 요소를 통합한, 이게 답이죠. 차량 통제와 물품 반출입을 통제하는 동시에 제한하는, 이거는 이제 기존 물리적 보안이잖아요. 그죠? 컴퓨터 시스템과 네트워크 상에서 저장, 전달되는 정보 안전을 관리하는, 이거는 그냥 정보 보안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이걸 이 두 개를 합한 거예요. 이게 물리적 보안과 정보 보안을 합한 것이지, 이거는 바로 옛날식의 그냥 정보 보안인 거고, 이거는 물리적 보안인 거죠. 권한 없는 접근의 제지, 억제, 지연, 범죄 위험을 받는 거, 이거는 이제 물리적 보안이죠. 그래서 물리적 보안과 정보 보안을 합한 거, 이게 이제 융합 보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융합 보안이란 물리적 보안과 그리고 정보 보안을 합한 개념이다. 그래서 여기에 외부의 출입 통제, 접근 차단, 이런 시스템을 상호 연계한 거죠. 정보 인식 시스템을 상호 연계해서 효과성을 높이는 거다. 기존 물리적 보안에서 나아가 정보 보안과 상호 연계된 시너지 효과를 내서 새로운 거기 때문에 이런 기존의 물리적 보안에다가 정보 보안을 같이 결합시키는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의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융합배양 개념으로 옳은 건 뭐냐? 권한 없는 접근을 제지, 억제, 지연, 이런 건 이제 물리적 보안이죠. 그 다음에 외부 차량, 내부 직원, 계약자, 잡상인, 방문객 출입 통제, 이건 이제 이것도 물리적 보안이죠.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거나 네트워크상에 전달되는 정보, 이거는 이제 정보 보안이죠. 출입 통제, 접근 감시, 감시 장치 등과 불법 취득 정보 있을 때,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는 물리적 보안. 그다음에 요거는 정보 시스템, 이 두 개를 합한 거, 이게 이제 융합 보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물리적 보안, 이거는 이제 정보 보안인데, 이렇게 물리적 보안과 정보 보안을 같이 결합한 게 융합 보안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다음 논점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네. 자, 이제 뭐 컴퓨터 범죄요. 요즘에 뭐 컴퓨터 범죄는 이제 많이 늘어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루어져야 되죠. 자, 컴퓨터 범죄는요,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 등을 사용해서 하는 반사회적 행위, 범죄의 현상 모두를 말합니다. 컴퓨터 안에 있는 정보를 빼가는 방법도 있고, 컴퓨터에 대한 또는 이제 컴퓨터를 통한 범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그럼 특징들을 보면 이 컴퓨터 범죄는 범죄 측면의 특징이 있어요. 범행의 연속성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 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컴퓨터 범죄는 계속 반복성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계속 이루어지죠. 예를 들면 컴퓨터 뭐 N번방 사건이랄지 이런 것처럼요. 한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컴퓨터를 통한 음란물을 배포한다든지 이러잖아요. 행위자의 불법적인 조작 방법을 인지한 이상 쉽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범행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계속 이루어져요. 새로운 보안 시스템이 개발되기 전까지 관련 범죄가 계속된다는 특징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범행이 거의 이렇게 광범해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뭐 외국까지 이어져요. 지금 정보화 시대에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거고, 그리고 놔두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해요. 이렇게 행위를 안 해도 그냥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제 되도록 하는, 컴퓨터 범죄는 단기간 내에 대량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고요. 이렇게 범죄 피해가 광범위하게 미칩니다. 불법적인 심어놓기 때문에 이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광범위하고 자동적이라는 특징이 있죠. 그 다음에 범행 발견이 어려워요. 이게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장소에 관계 없잖아요. 이게 그냥 골방에서 컴퓨터 하나 가지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또 있으니까 컴퓨터에 침입이 가능하므로 범행의 증거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새로운 범행 기술 발견으로
뭐 해커들이 있잖아요. 입증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범인 발견도 어렵고 입증도 어렵고 또한 더불어 고의 입증이 어려워요. 아, 장난으로 그랬다.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요. 데이터 처리가 고속으로 이루어지고 단기간에 범죄가 완료되기 때문에 증거인멸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고의든 과실이든 범죄 결과가 동일하기 때문에 범죄의 고의 여부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실수로 접속을 했느냐, 그 다음에 일부러 했느냐, 이걸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범죄 행위자의 측면에서 보면요, 이 죄의식이 희박해요. 이게 자기가 아무튼 뭐 내가 한 건데 그 정보를 빼감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범죄를 했다는 인식을 안 해요. 이렇게 컴퓨터 범죄자들은 전통적인 범죄자들에 비해 신체나 재산의 손실을 굉장히 크게 주잖아요. 범죄의식이 희박하죠. 특히 그 N번방 사건에서도 그렇잖아요. 범죄의식이 희박했단 말이에요. 이게. 자신의 지적 호기심과 하나의 놀이 형식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연령이요 점점 하향화되고 있어요. 어린 나이에 컴퓨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초범이 많이 증가해요. 그냥 호기심으로 이렇게 같이 공범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전통 범죄에 비해 컴퓨터 범죄는 젊은 층의 범행이 늘어요. 나이 들어가지고 이 컴퓨터 잘 못하잖아요. 근데 어린 나이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그 N번방 사건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그게 보면 뭐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 많이 있잖아요. 10대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향화되고 있다. 자,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 이제 컴퓨터 부정 조작이 있습니다. 이게 컴퓨터 범죄 중에서 보면 이제 컴퓨터의 처리 결과나 출력 인쇄를 변경시켜서 정당하게 작동해야 될 과정에 부당하고 불법적인 명령을 내려서요. 이렇게 컴퓨터 시스템의 정상적인 처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방해하는 겁니다. 아무튼 컴퓨터 시스템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것도 바로 이제 컴퓨터 범죄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제 연결시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입력 조작이 있습니다. 입력 조작은 뭐냐? 자, 불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입력될 자료를 조작해서 컴퓨터로 하여금 잘못된 처리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입력되는 걸 조작해 가지고 컴퓨터가 좀 잘못 처리되게 하는 겁니다. 이 입력 조작 유형으로 천공 카드나 천공 테이프나 마그네틱 테이프나 디스크, 입력 매체가 있잖아요. 입력 매체를 이용한 입력 장치와 입력 타자기에서 행해지는데 아무튼 불법적인 목적으로요. 그렇게 입력을 지금 조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컴퓨터에 입력하는 걸.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조작이 있어요. 프로그램 조작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조작. 정상적인 프로그램의 명령문을 삭제하거나 바꿔버리거나 새로운 명령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부정한 목적의 결과가 나오게 해버리는 겁니다. 아까는 이제 그 프로그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입력을 바꿔버리는 거고, 이거는 프로그램을 바꿔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콘솔 조작이 있습니다. 콘솔 조작. 콘솔이 뭐냐면 컴퓨터 시스템을 총괄하는 장치거든요. 컴퓨터 시스템을 총괄하는 장치가 콘솔인데 컴퓨터 시스템을 총괄 조정하는 거예요. 여기에 정보 처리를 하는 건데 콘솔을 허위로 조작해 가지고 프로그램 지시나 기억 장치를 변경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컴퓨터를 지금 부정적으로 조작하는 거예요. 자, 부정으로 어떻게 이렇게 입력하는 걸 조작한다. 그냥 프로그램을 조작해 버린다. 이제 콘솔은 이제 컴퓨터 시스템을 총괄 조정하는 것인데 그 콘솔을 조작한다. 그다음에 출력 조작이 있습니다. 출력 조작. 정당한 명령의 결과물이 출력물을 이렇게 변조, 위조하는 행위로 정당한 결과물을 사후에 변조하는 이런 내용이죠. 컴퓨터 안에 있는 것을 출력, 그러니까 아까 입력을 조작하는 방법, 그다음에 출력을 조작하는 방법, 콘솔을 조작하거나 또는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방법, 이게 이제 컴퓨터 부정 조작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컴퓨터 스파이가 있습니다. 컴퓨터 스파이 2017년에 나왔죠. 자, 컴퓨터 시스템 자료를 권한 없이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컴퓨터 안에 있어도 분명히 그 타인 소유잖아요. 근데 권한 없이 그걸 쉽게 말하면 뭐 절도하고 같은 거죠. 내용을 불법 이용, 누설해서 타인에게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행위예요. 그러면 자료나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컴퓨터 스파이인 거예요. 몰래 들어가서 자료나 프로그램을 가져와 버려. 이렇게 그래가지고 손해를 줘. 이게 이제 컴퓨터 스파이는 자료나 프로그램을 훔치는 거다. 그 다음에 부정 사용이 있어요. 부정 사용. 컴퓨터를 사용할 권한이 없어. 컴퓨터, 우리가 예를 들면 자동차가 있어. 자동차 내게 아니야. 근데 내게 아닌데 이제 몰고 갔어. 이걸 자동차 부정 사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것도 컴퓨터도 마찬가지야. 내가 쓸 수가 없는, 권한이 없는데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컴퓨터를 사용했어. 이걸 컴퓨터 부정 사용이라고 그래요. 자, 넘어가 보실까요?
자, 그럼 이제 컴퓨터 범죄의 종류가 있어요. 거의 뭐 매 시험 나온다고 봐야 돼요. 이 컴퓨터 범죄의 유형은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피싱이 있습니다. 피싱. 이게 피싱이라는 낚시가 있잖아요. 이 낚시하고 요게 이제 개인정보를 결합시키는 게 피싱이거든요. 이 개인정보, 프라이빗 데이터하고 피싱을 합성어인데 이게 피싱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중요한 정보를요. 부정하게 얻으려고 정부기관이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장해서 전화, 이메일을 보내 인터넷 사이트로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게 하는 거죠. 주민등록번호나 또는 계좌번호나 이렇게 입력해가지고 탈취하는 수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이제 피싱이라는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행해지고 있죠. 전화사기범들. 피싱. 그러니까 낚이는 거죠. 이게 피싱처럼 이렇게 던져서 물기를 기다리는 거야. 미끼를 던져가지고 이게 피싱입니다. 피싱. 바로 전화 사기범들. 그 다음에요. 스미싱이 있습니다. 스미싱. 스미싱은 이제 SMS가 문자 메시지잖아요. 그리고 피싱. 그리고 이게 합성어예요. 스미싱. 이제 돌잔치 초대장이랄지 모바일 청첩장 같은 걸 보내요.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 코드가 스마트폰에 자동으로 설치가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소액 결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게 이제 스미싱이에요. 그러니까 스미싱이라는 아까 이제 피싱이라는 건 뭐냐면 속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계좌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거 이게 이제 피싱이고 여기서는 지금 청첩장에 보내왔어. 클릭을 딱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깔려버려 자동으로 뭐가 깔려요? 악성 코드가 깔려. 그래가지고 소액 결제가 돼가지고 돈이 나가버려요. 이게 이제 스미싱입니다. 스미싱. 문자 메시지와 피싱을 섞은 거죠. 그 다음 메모리 해킹. 컴퓨터 메모리에 침투해서 수치의 계좌번호랄지 그러니까 해킹이니까 해킹을 몰래 침입해가지고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송금, 액 등을 변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가져가 버리는 거죠.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가져가서 돈을 빼돌리는 해킹 방식이에요. 이게 이제 메모리 해킹이죠. 정상적인 사이트에 접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과정에서 금융거래 정보 등을 실시간 위조 변조하는 등 즉시 공격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메모리 해킹이라는 게 이렇게 계좌번호랄지 또는 보안카드랄지 이제 비밀번호 이런 거를 이제 훔쳐가는 거죠. 이게 메모리 해킹이에요. 자, 그 다음에 파밍이라는 게 있어요. 파밍은요, 피싱 아까 피싱이 있었잖아요. 피싱과 파밍 조작을 일단 이제 합한 겁니다. 악성 코드에 감염된 PC 이게 파밍. 감염된 PC를 조작해서 금융회사 등의 정상적인 홈페이지 주소를 접속하여도 가짜 사이트로 유도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짜 사이트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야. 이게 나는 분명히 이렇게 이제 금융기관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업은행으로 들어갔어. 근데 오만 대로 들어가 다른 곳으로 가. 그래서 범죄자가 개인 금융 정보를 몰래 빼가는 방식이죠. 이게 뭐라고? 파밍. 그다음에 트로이 목마 있죠. 트로이 전쟁이 있잖아요. 그 트로이 목마에 이 몰래 이게 적군들이 숨어 있었잖아요. 이렇게 몰래 침투하는 거야.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도 일부에서 부정한 결과가 발생하도록 프로그램 속에 범죄자만 아는 명령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죠. 트로이 목마 안에 이렇게 적군이 숨어 있었듯이 프로그램 안에 범죄자만 아는 명령문을 숨겨놨어. 그래가지고 범죄자에게 유리하게 이제 사용되도록 하는 거예요. 해당 파일만 삭제하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트로이 목마죠. 그러니까 몰래 이렇게 지금 숨겨놓은 거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파괴.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이제 컴퓨터 작동하기 위한 운영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인데 자료들을 물리적 공격, 자석을 이용해 가지고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데이터 디들링.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입력하는 순간 자료를 삭제, 변경하는 수법으로 자료를 변개, 고쳐버리거나 이런 것이에요. 자료를 변환하거나 허위 자료를 입력하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에서 주로 악용이 되는 게 데이터 디들링인데 아무튼 이 데이터를 입력하는 순간 자료를 지워버려. 입력하는 순간 확 지워버리는 이런 거를 데이터 디들링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살라미 기법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살라미 기법. 살라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은행 시스템이 보면요 이자를 계산하잖아요. 이자 계산 뭐 한 달에 얼마 사실 이제 그렇게 뭐 얼마 많이 안 붙잖아요. 자, 그러면
이자가 이제 조그만 단수로를 자동적으로 하나의 계좌로 이렇게 이체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잘 모르지. 내가 이제 뭐 1,000만 원 이렇게 해놨다. 그러면 이제 이자가 붙는데 단수 이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씩 붙는 거. 근데 여러 사람 것을 그 조금씩 빼돌리는 방식이에요. 이게 보시면 살라미 기법이라는 것보다 은행에 이게 이자를 일단 훔쳐가는 거다. 하나의 계좌로 가는 것이다. 은행 이자. 아무튼 은행 이자를 훔치는 게 살라미 기법이다. 은행 이자를 훔치는 게 살라미 기법이다. 다른 말로 뭐라고요? 부분 잠식 수법이야. 이자의 부분적인 것은. 그다음에 슈퍼 재핑이야. 슈퍼 재핑은 뭐냐면 이게 좀 맞느키 같은 거예요. 이게 맞느키 같은 건데 컴퓨터가 고장으로 가동이 어려울 때 비상용으로 프로그램을 슈퍼잽이라고 하는 이게 고장 수리 장치가 있어요. 이걸 슈퍼제핑이라고 합니다. 슈퍼잽을 가동할 때 이를 사용해서 각종 보안 장치 불능 상태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고장 났을 때 고치려고 하는 건데 지금 고쳤으면 지워야 되는데 비상용인데 이게 평상시에 이제 작동하도록 해가지고 훔쳐가는 걸 뭐라고 한다? 슈퍼 재핑이라고 한다. 슈퍼 재핑 잘 기억하시고요. 슈퍼 재핑. 자,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 트랩도어라는 게 있어요. 트랩이라는 게 이제 트랩이라는 것은 뭐 이제 함정을 파는 거잖아요. 도어라는 게 문인데 이제 트랩도어는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설계해 주면서 일부러 침입 경로를 설정해놔. 컴퓨터의 장비 유지 보수를 명목으로 컴퓨터 내부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프로그래머가 원래 프로그램을 만들 때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침입 경로를 일단 설정해 놨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몰래 들어가는 거야. 이게 프로그래머니까. 프로그래머니까 알지. 자기가 프로그램을 해놨으니까 그걸로 들어가도록 하는 거야. 이게 트랩도 한 거지. 함정을 파놓는 거지. 그래서 함정을 나눴다가 나중에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다음에 시험 가동 또는 모델링 이게 이제 시험 가동하는 척하면서 이 시험 가동을 이용한 정상 작업을 가장하면서 실제로 보험들이 이용하는 거고. 나 스캐벤징도 좀 알아야 돼. 스캐벤징. 컴퓨터 작업 수행 중 주변의 정보를 획득하는 거야. 정보를. 아까 살라미 기법은 그 은행 이자를 모으는 거고, 이건 스캐벤징은 정보를 지금 이제 얻어가 보는 거야. 그래서 쓰레기통이나 그러니까 우리 그 쓰레기통이 버린다 이러잖아. 그러면 그런 것들을 훔쳐가는 건데 주위에 벌어진 명세서 그다음에 복사물을 찾아 습득하거나 컴퓨터 기억 장치에 남아 있는 것을 찾아내서 획득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일명 쓰레기 주워 모으기가 뭐다고 스캐벤징 바로 쓰레기 모으기, 정보 모으기거든요. 보이스피싱은 뭐 많이 알죠. 이게 보이스피싱이란 음성이나 개인정보, 낚시 이런 합성어인데요. 이제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획득해 범죄에 쓰는 신종 범죄가 바로 보이스피싱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